30대 직장인 K님은 20대에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30대가 되고 인생의 다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건강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5년 정도에 걸쳐 체중은 13kg가량 불어났고 식단이나 식습관, 활동량, 운동 등 몸과 마음을 지켜주는 일상의 전반적인 생활 습관들이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혼자서 몇 번이나 노력했지만 지속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던 와중에 리버트 코칭을 신청하셨습니다. 결국 그녀는 리버트 코칭 이후 168cm에 70kg에서 50kg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집착했던 체중을 요즘은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너졌던 생활 습관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여전히 일상에 굴곡은 있지만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코칭을 종료하고 독립해도 무방하지만 앞으로 자신이 평생 지속할 생활 습관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다며 코칭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코칭 1주년이 지났습니다. K님이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귀중한 3가지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선행되면 무조건 다이어트 성공. K님과 코칭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체중을 매일 쟀고 그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측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체중을 측정하는 빈도를 줄여나갔습니다. 한 달 혹은 몇 개월에 한 번씩 재기도 했습니다. K님이 체중을 재면서 자꾸 조급함을 느껴서 더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리브님, 제가 생각해보니까 4, 5년에 걸쳐서 몸이 이렇게 서서히 대략 13kg 정도 쪘는데 건강하게 먹기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변화를 바라는 나도 참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체중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인드, 식습관, 신체적 컨디션입니다. 체중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이 3가지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금방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가요. 반면 3가지가 선행되면 무조건 체중이 빠지고 그건 진짜 자신의 체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K님은 코칭을 시작하고 나서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을 수용하고 인정하기로 결심한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찐 자신을 미워하고 비난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걸 다이어트 성공 이유로 미룹니다. 그러면 안타깝게도 다이어트 성공과는 멀어지는데 말이죠. 예를 들어 아기를 그 존재 자체로 사랑을 듬뿍 주면서 키워야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하지 네가 올바르게 크면 사랑해줄게 라고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리브님이랑 시작하기 전에는 뱃살이 있는 제 몸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제가 뚱뚱해지고 날씬해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제가 뭔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몸매를 두고 거기에 도달해야 하는 기준점을 두고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왜 다이어트를 하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아프지 않게 살기, 스스로에게 부족함을 느끼는 것 그만두기, 오태 살기 이 3가지거든요. 아프지 않게 살고 싶다는 것의 연장선이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건강한 거 먹고 건강하게 살고 싶다인데 요즘 제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과거에 저는 잘 몰랐지만 저는 지금 제 몸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군살이 좀 있어도 말이에요. 지금 이대로도 예쁜 내 몸에게 영양분을 골고루 주고 예측 가능하도록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몸이 좋아지는 거 먹고 하면서 몸이랑 친하게 지낼 거예요. 그렇게 마음먹으니까 신기하게 몸무게가 점차 집착이 아닌 숫자로 느껴져요. 예전처럼 하고 싶은 달리기도 운동도 마음껏 할 수 있는 내 몸이라 정말 감사해요. 지금부터 매일매일 다이어트를 성공한 사람의 감정으로 살 거예요. K님은 코칭 이후 비교적 빨리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고 자신의 몸과 화해하며 자신과 친해졌습니다. 마인드가 선행되다 보니 건강한 식사를 챙겨 먹는 것도 의무가 아닌 즐거움으로 느끼셨습니다. 결국 체중은 빠졌고요. 스스로 충분히 존중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먹는 걸로 챙겨주는 것도 색다르네요, 뭔가. 저 요즘 어렸을 때 엄마가 밥 차려줬던 것처럼 먹는 기분이에요. 잘 챙겨 먹는 기분이 들어요. 둘째, 식습관. 리버트 코칭 이전에 K님의 식습관을 살펴보면 과식과 야식이 잦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정제탄수화물이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맛있고 먹기 간편하다는 이유로 라면, 떡볶이, 그리고 짭짤하고 바삭한 식감의 과자를 자주 즐겨 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은 K님에게 그때그때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먹는 것으로 푸는 걸 반복하면서 연쇄적인 고리가 생겼습니다. 감정적 식욕이 강화되고 탄수화물 중독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K님에게 스트레스와 식욕을 분리해야 하며 스트레스를 음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K님은 그게 가능하리라는 생각조차 안 든다며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안 풀면 어떻게 해소할 수 있냐며 자신없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언급한 음식들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K님이 퇴근 후에 저녁이나 야식으로 라면을 먹는 진짜 이유는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TV 앞에서 혼자 라면을 먹는 동안 복잡한 생각이나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면서 아무 생각도 안 들고 그저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지금까지는 자신을 버티게 해준 건 사실이지만 그 방식으로 기인된 결과들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며 바뀌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것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인지하고 글로 남기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라면, 떡볶이, 과자 이 세 가지에 대해 이미 조절 능력을 상실한 중독 상태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중독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과감하게 이 음식들을 끊었습니다. 3개월 정도나 말이죠. 그 이후에는 중독 음식에 대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섭취 빈도나 섭취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상을 살아가다가 일이 많거나 상황적으로 감정적으로 힘이 들 때 예전에 먹었던 음식들을 자주 먹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식습관을 다시 인지하고 조절해 나가는 식으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식단의 주를 이루었던 정제 탄수화물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샐러드, 사과, 일반식 식사로 채웠습니다. 늘 클린하게 먹은 것이 아니라 일반식 위주로 먹으면서 채소, 과일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자연식 음식을 식단에 추가하면 그 힘은 대단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꼭꼭 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사 속도가 줄고 섭취량도 점점 줄었습니다. 반면 라면이나 떡볶이처럼 부드러운 탄수화물은 많이 씹지 않아도 잘 넘어가는 음식들입니다. 즉 식이섬유가 적어서 많이 씹지 않고 넘길 수 있습니다. 먹자마자 뇌에서 쾌락을 느낄 수 있고 빨리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위는 엄청 탄력적이라 먹는 만큼 꾸역꾸역 밀어 넣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위가 늘어납니다. 배부름을 느끼는 식욕 호르몬 시스템이 고장나는 것입니다. 의식적 섭취를 통해 자신의 신체적 배고픔, 배부름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완벽하고 자연스러운 기능인 식욕 체계가 고장나 있는 상태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멈추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신체적 배부름을 찾기 위해서는 식사할 때 다른 행동을 하는 것 또한 멈추셔야 합니다. K님 또한 TV 보면서 뭔가 먹는 게 일상의 행복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감과 저항감이 들었지만 끊임없이 의식적 섭취를 하면서 식습관을 개선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섭취량도 줄었습니다. 알고 보니 K님은 식습관이 망가지기 전에 살이 찌기 전에 섭취량이 적은 편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수면과 운동. 수면은 식습관이나 운동보다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불안정하면 식욕 호르몬의 균형이나 규칙적인 식습관을 잡는 데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체지방을 연소해준다는 다이어트 보조제나 각종 영양제의 비용을 쓰지 마세요. 안전하고 훨씬 더 효과적인 강력한 것은 양질의 수면이에요. 그러니 무조건 자정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잠자리에서는 핸드폰을 분리하세요. K님도 안정적으로 식습관을 잘 유지하다가 식욕이 들쑥날쑥할 때 그 원인을 살펴보면 수면에 문제가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게 저한테 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11시에서 자정 사이에 취침한 다음 날은 피곤함이나 배고픔을 안 느끼거나 덜 느꼈어요. K님은 어렸을 때 운동을 배웠던 이력이 있습니다. 운동신경도 좋고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지만 살이 찌고 체력이 저하되면서 제대로 운동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식습관이 개선되고 점차 살이 빠졌고 체력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이전에 좋아했던 운동인 달리기나 줌바 댄스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 같은 경우는 몇 년치 장기 플랜을 세워서 무리되지 않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운동 강박과는 완전히 달라요. 운동 강박의 경우 하루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운동하는 데 할애하거나 운동을 안 하면 과도하게 불안감을 느끼는 것, 운동을 하면서 피로도나 컨디션이 많이 저하되는 경우 등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고 식욕이 많이 증가하는 경우는 무리를 했거나 보상 심리가 생겨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운동 강도나 빈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K님의 다이어트 성공 후기의 해답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결국 기본기를 다지고 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본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부디 이 사례를 통해 저 사람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도 성공했으니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긍정의 자극이나 동기부여가 됐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작한다면 혹은 멈추지 않고 지속한다면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멋진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각종 의견이나 사례 그리고 안부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온 우주와 저는 무조건 언제나 당신 편이에요. 참 소중한 당신 진심으로 고맙고 사랑해요. 우리 존재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